두 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대선 주자들의 뒷이야기 들려줄 여야 마크맨들 모셨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마크맨 나경열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마크맨 나경열입니다. 땀 냄새 나는 유익하고 재밌는 뉴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옆에는 지난주에도 인사드렸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마크맨 서영석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마크맨 서영석입니다. 네, 이제 대선이 109일 남았습니다. 후보들 마음도 발걸음도 바빠지는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 여야 모두 이것 때문에 골치였습니다. 선대위를 구원해줄 사람은? 민주당은 진작 169명의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초대형 선대위가 출범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아직이죠. 계획대로라면 오늘까지는 선대위안이 발표됐어야 하는데 일단은 미뤄졌습니다. 이미 선대위를 띄운 민주당도 사실은 순항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메머드급의 선대위, 이른바 원팀을 외치면서 출범한 지 3주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내부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군뱅이 같다. 선대위가 일을 안 해서 후보가 안 보인다, 이런 목소리인데요. 문제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조각들은 하나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해찬 전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등판, 또 여의도 당사에 상임 고문실을 만들어서 경륜이 묻어있는 조언과 지적을 듣자는 구상 같은 것들인데요. 하지만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몇 선이냐, 이런 선수 중심의 민주당의 낡은 조직 문화가 지금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여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3선 이상은 다 빠지자, 이런 글을 올렸는데 반응은 바로 엇갈렸습니다. 동조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당연히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김두관 의원은 공동 선대위원장에서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SNS를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진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이제 신호탄을 터뜨린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 좀 봐야 할 것 같네요. 국민의힘 상황도 좀 알아볼까요? 그야말로 지난 한 주 밀당의 한 주였는데요.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요.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네. 그건 난 내가 직접 구성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혼돈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만남을 가졌다 안 가졌다, 합의가 됐다 안 했다, 말이 오가면서 취재를 하면서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결국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그랬죠. 선대위 출범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다음 주 중반쯤으로 밀리게 됐고, 이 이유를 살펴보자 하면 윤석열 후보가 꺼낸 비장의 카드 3김 세트 때문이었다고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김 세트가 뭐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선대위에 모시겠다, 이런 소리였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반문 인사로 분류가 되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도 알려졌기 때문에 반문 빅텐트를 윤석열 후보가 그린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총괄 선대위원장직으로 낙점이 된 상황인데 이렇게 세트 메뉴로 구분이 되는 게 좀 불편했던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좀 보면 윤석열 후보의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권성동 의원이 신임 사무총장으로 앉는 등 윤석열 후보의 뜻대로 선대위가 구성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던 게 사실은 밀당 때문에 안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또 극적 타결이 좀 된 모양새인데 조금 이따 알아보죠. 이제 이재명 후보 반응부터 알아보죠. 이 선대위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상징적인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외형만 거대한 로마 군단이 아니라 몽골 기병대가 돼야 한다. 이 후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몽골 기병대 하루에 약 100km 정도 전진을 했다고 합니다. 시대상을 감안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선대위가 좀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 이런 뜻을 전달한 걸로 보이는데, 오늘 오전이었죠. 논산 화지시장을 찾은 이재명 후보. 저희 취재 기자도 지금 동행 취재 중인데 새로운 소식을 좀 전해왔습니다. 즉석 연설 도중에 민주당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런 뜻을 밝히면서 선대위 쇄신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선대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아직까지 후보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혼자서 치고 나가는 모양새를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철회한다는 메시지, 또 특검을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을 후보가 직접 던지고 있는데요. 후보만 뛴다는 비판, 민주당 선대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지금 후보만 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윤 후보도 보면 직접 나서서 윤 후보가 직접 뛰고 있죠. 오늘도 그랬죠. 네, 윤석열 후보 정말 바쁜 일정 와중에도 부쩍 스킨십을 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원들과 오찬을 연속으로 갖는 건 물론이고 다음 주 23일에는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과 오찬 약속을 하면서 선대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일정이 없으면 무조건 의원들과 밥을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네. 취재하기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공개 일정이 맞습니다. 없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직접 찾아가서 비공개 회동을 1시간 넘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동이 잘 풀린 모양입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회동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취재진을 향해서 오늘 선대위 얘기 잘 풀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인선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한테 제가 통화를 해서 직접 물어보니까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이 세 사람 3김 세트에 관련해서 이 메시지 관리를 그리고 역할을 잘 나누는 선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잘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결국 정치 신인인 윤석열 후보가 자기 사람과 다 같이 다 함께 가겠다는 그런 뜻을 관철시킨 것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짠 판대로 흘러가고 있는 걸 오늘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일정이 없다라고 공지를 하면 저희가 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도 내부에서 선대위를 혁신하겠다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렇게 다 되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다음 주는 좀 확 달라진 선대위로 제대로 진검승부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주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후보와 함께 뛴다 최고의 런닝메이트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미래의 퍼스트레이디, 우리는 영부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최근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부인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낙상 사고를 당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외부 행사를 함께 했잖아요. 잠시 이 이야기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나 기자, 목요일 날 야구장을 함께 나들이를 했죠. 네, 이틀 전이죠. 이 후보가 한국 시리즈 4차전 관람에 낙상 사고를 당했던 김혜경 여사와 동행을 했습니다. 눈 이쪽이 좀 찢어져서 꼬매는 수술이죠. 봉합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환한 표정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과로 때문에 쓰러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건강을 회복한 상태인가요? 저도 궁금해서 좀 알아보니까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을 점차 회복해 나가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일단 이 봉합 수술한 곳은 수술이 잘 됐다고 하고 상처가 아직 있지만 지금 영상으로 그 야구장 영상을 보시면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메이크업으로 이렇게 상처를 조금 가렸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고, 그래도 상처가 덧나지 않게 재생 연고도 잘 바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건강을 회복한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었는데 야구장 일정에서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 바로 이재명 후보 부부의 커플룩이었습니다. 신발 색까지 완전히 똑같았는데요. KT 위즈의 검은색 점퍼에다가 흰 운동화까지, 이런 커플룩뿐만이 아닙니다. 애정 표현도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 공식 기자회견이 아니고 행사 도중이나 행사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로부터 짧게 질문을 받는 걸 백브리핑이라고 하는데, 이 백브리핑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의 부부가 애정 표현을 이어갔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뭐 맨날 같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소감이 없습니다. 너무 늦으면 저기.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이렇게 손을 꽉 잡고 있네요. 네, 백브리핑 이후에 손을 꼭 잡고 이제 또 야구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김혜경 여사도 이번 우승팀이죠. KT 위즈의 팬이라고 합니다.
이게 김혜경 여사가 이제 공식 행보를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건강을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한 상태인 만큼 이 후보와 함께 공개석상에 등장을 하거나 이 후보가 가지 못하는 지역을 찾아서 홀로 지지를 호소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 기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야구장을 간 건 먼저였잖아요. 지난 일요일이었는데 네. 혼자 쓸쓸히 갔죠? 네, 윤석열 후보는 혼자였습니다. 커플룩도 당연히 입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코리아라고 적혀 있는 국가대표 야구팀 유니폼을 입고 등장을 했는데 그 모습이 완전히 야구 감독. 저는 보자마자 김웅용 감독 같다 막 이런 네, 생각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선 후보라기보다는 완전히 야구 감독의 모습이라고 보였는데요. 평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야구 사랑이 각별해서 당시 티켓도 7장 직접 구입했고 줄도 이렇게 30분 넘게 일반 시민들과 함께 섞여서 입장을 그건 했다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줄을 섰다고 저는 요즘은 들었는데. 당연한 거죠. 그럼 정치인들하고 당연합니다. 혜택은 당연한 없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들어가면서 취재진들이 어느 팀을 응원하냐고 물어봤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응원하는 팀이 없다고 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응원을 한다는 뜻이었는데요. 이게 뭐 국민 통합 의지를 밝힌 건 아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검찰 생활을 하면서 20년 넘게 지방을 이렇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각 지역에 따라서 응원하는 팀이 달랐다고 합니다. 사실 이 야구장에 혹시 김건희 여사가 같이 동반 관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은 불발됐습니다. 뭐 후보 본인은 물론 캠프 관계자들 공통적으로 뭐 김건희 여사의 역할론을 부정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번 선대위 준비를 하면서도 뭐 배우자 팀도 별도로 둘 것이라는 이야기를 관계자들이 하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 본인도 지금 뭐 화랑 주변에서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앞으로 행보를 어떻게 해나갈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뭐 정치인들이 자주 가는 행사 있잖아요. 뭐 겨울이 되면 김장을 꼭 하러 간다거나. 요즘 페이스북에 이제 정치인 이제 페이스북에 그쵸. 김장하는 행사 네. 정말 사진 많이 올라오고 이제 있습니다. 곧 김장이 마무리되는 시즌인데 그렇습니다. 그 전에 추워지기 등판을 때문에. 할 거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얼마 전에 어제였습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가 오랜만에 개사과 논란 이후에 반려견 토리 아빠로 복귀를 했거든요. 반려견 행사장에서. 그래서 두 분이 반려견, 반려묘 7마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관련 행사에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 자체가 전시나 미술 쪽에 이렇게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나타나지 않을까 관측하는 뭐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언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느냐일 텐데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으로 지금 여권에서는 공세를 강하게 취하고 있기 때문에 캠프 내에서는 언제 등판할지 시점을 되게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서 기자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가지고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렇게 공세를 펴다가 좀 헛발질이 최근에 나온 게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폭투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후보의 수행실장이죠. 한준호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 대 토리 엄마 김건희. 무리수였습니다.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가 영부인의 자격인 것이냐, 난임 부부를 차별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이 게시글은 40여 분 만에 김혜경 대 김건희로 수정이 됐습니다. 캠프 내부에서도 나가면 안 되는 메시지였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고요. 한 의원 오늘 오후 결국 사과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상처받으신 분들께 사과를 하고 여성을 출산 여부로 구분하려던 것 아니다.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서 성찰의계로 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실수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공세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런 실수가 나온 거였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중요한 거는 민주당은 영부인도 검증 대상이라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부인에게는 예산이 배정되고 청와대 부속실 자리도 생긴다면서 공적 자리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원래 고발사주 TF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TF를 이름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 특위로 이름을 바꿨는데 TF를 특위로 격상시킨 겁니다.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겠다 이런 뜻으로 비칩니다. 이거를 천막을 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여의도 당사에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민 제보를 받겠다 하면서 민주당이 천막 계획을 잡았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중심으로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민주당. 우리 당에는 이런 의혹이 없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후보뿐만 아니고 후보 부인들 일거수일투족도 계속 화제가 될 텐데 앞으로 마크맨들도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뭐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후보들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소개해 주신다고요. 먼저 서 기자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짧은 소식은 윤석열 후보의 먹부심입니다. 먹부심이면 네. 어떤 걸까요?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것 예. 같은데요. 먹부심하면 먹는데 자부심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뭐 정치 입문 전후로 해서 계속 저녁이고 점심이고 약속들이 계속 많은데 이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메뉴라고 합니다. 어떤 걸 먹을지. TV 예능에 나와서도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김치찌개, 계란말이, 불고기를 한 번에 뚝딱 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 생활을 지방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면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초만 해도 초재선 의원들과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요. 일명 새꼬시, 뼈째회를 메뉴로 골랐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김 위에 밥을 올리고 회를 올리고 거기에 김치까지 올려서 한꺼번에 싸 먹어야 제맛이라고 이렇게 먹방 강의를 일종의 그쵸. 하신 거네요. 의원들 앞에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있던 의원들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내부에서는 2030 세대 그리고 여성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윤 후보가 유튜브에서 먹방을 찍거나 아니면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찍는 게 표심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후보 이야기도 해주시죠. 좀 반대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재명은 어묵을 먹지 않는다입니다. 그 맛있는 어묵을 왜 안 네. 드실까요? 이 후보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른바 메타버스 타고 지방을 순회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생 행보의 상징 전통시장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전통시장과 정치인 하면은 어묵을 먹는 정치인이 쉽게 떠오르는데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묵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묵을 먹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이 후보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식적인 건 좀 하지 말자. 행사장에 되도록이면 현수막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있는 그대로 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후보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용 그리고 그 실용이 빠르게 구현되는 속도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어묵을 먹지 않는 그런 연장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후보는 어묵을 드시지 않고 시장에서 뭘 사시거나 드시나요? 오늘 오전에도 이제 화지시장을 찾았죠. 화지시장에서는 토란을 샀고요. 지난주 부울경 메타버스 투어에서는 이 후보 울산 중앙시장을 찾았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장모에게 줄 털신 240 사이즈 그리고 명심 캠프에서 입었던 하늘색 후리스 등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두 후보의 먹는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오늘 마크맨 두 번째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